어깨뼈 사이 등 한복판이 뻐근하게 뭉쳐 있으신가요? 누가 좀 시원하게 눌러줬으면 싶은 날이 많지 않으신가요? 오래 앉아 있으면 등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리시나요? 팔을 움직일 때마다 등이 결리고 당기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저 담이 왔으려니 하고 참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 뭉침은 근육이 오래 긴장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뭉친 등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등과 견갑골 사이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음식으로 통증을 단번에 없앨 수는 없지만 근육 회복과 염증 완화를 돕는 영양소는 관리에 보탬이 됩니다. 편하게 보시면서 오늘 밥상부터 하나씩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등과 견갑골 사이의 통증은 대개 근육에서 옵니다. 이 부위 근육이 오래 긴장하고 굳으면 딱딱하게 뭉칩니다. 이렇게 뭉친 부위를 근막 통증이라고 부릅니다. 뭉친 근육을 누르면 시원하면서도 아픈 지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세가 앞으로 조금씩 굽기 쉽습니다. 등이 굽으면 어깨 뒤 근육이 계속 늘어난 채 긴장합니다. 긴장이 오래가면 근육은 점점 더 굳어버립니다. 또 나이가 들면 근육으로 가는 혈액순환도 느려집니다. 순환이 느려지면 뭉친 근육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피로 물질이 쌓여 뻐근함이 더 오래 남기도 합니다. 근육이 잘 이완되려면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뭉치고 경직됩니다. 칼륨도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매끄럽게 돕습니다. 지친 근섬유가 회복되려면 단백질이 재료로 필요합니다. 오메가3와 항염 성분은 근육 주변 염증을 달래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육을 풀고 회복을 돕는 음식을 소개해 드립니다. 물론 자세와 스트레칭 같은 습관도 뒤에서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뭉친 등의 좋은 음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깨뼈 사이가 유독 잘 뭉칠까요? 이 부위는 하루 종일 팔과 머리 무게를 버티기 때문입니다. 오래 앉아 스마트폰을 보면 더 굳기 쉽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자세 관리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음식은 부드러운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두 미네랄은 근육 뭉침과 경직을 푸는데 도움을 줍니다. 칼륨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매끄럽게 돕습니다. 마그네슘은 긴장한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관여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잘 뭉치는 분께 바나나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껍질만 까면 되니 시니어가 드시기에 아주 편합니다. 부드러워 치아가 약하셔도 씹기 편합니다. 아침 간식이나 운동 후에 드시기 좋습니다. 우유에 잘라 넣어 드시면 근육에 좋은 영양이 더해집니다. 다만 당분이 있으니 당뇨가 있으면 하루 한 개로 조절하세요. 바나나가 물리면 고구마나 감자로도 칼륨을 챙길 수 있습니다. 너무 익은 것보다 살짝 단단한 것이 소화에 좋습니다. 간식으로 조금씩 나눠 드시길 권합니다. 바나나는 부드러워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우유에 갈아 마시면 근육에 좋은 영양이 더해집니다. 운동 후 드시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잘 익은 바나나가 소화에 더 편합니다. 얼려서 갈면 시원한 간식이 됩니다. 한 번에 여러 개보다 하루 한두 개가 적당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양을 조절해 드세요. 간식으로 조금씩 나눠 드셔보세요. 바나나는 어느 마트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 꾸준히 드시기 좋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니 바나나를 일주일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어 보세요. 한 가지 음식에 기대기보다 바나나를 다른 음식과 함께 골고루 드세요. 정리하면 바나나는 근육 뭉침을 푸는 칼륨과 마그네슘의 공급원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초록빛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긴장한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등 근육이 부드러워지면 뭉침도 한결 나아질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항산화 성분도 많아 근육을 보호합니다. 철분과 엽산도 들어있어 전반적인 컨디션에 좋습니다. 데쳐서 나물로 무치면 많은 양을 손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된장국이나 계란국에 넣으면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이 빠지니 살짝만 데치세요. 참기름을 살짝 넣으면 지용성 영양소 흡수에 좋습니다. 시금치가 질리면 근대나 아욱 같은 채소도 좋습니다. 신장 결석이 있으셨던 분은 양을 조절하세요. 매 끼니 초록나물 한 접시를 곁들여 보세요. 데친 시금치는 부피가 줄어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된장에 무치면 구수하고 밥 반찬으로 좋습니다. 국에 넣으면 국물까지 영양을 챙깁니다. 겨울 시금치는 단맛과 영양이 진합니다. 달걀과 볶으면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참기름을 살짝 넣으면 흡수가 좋아집니다. 뿌리에도 영양이 있으니 살려 드세요. 너무 자주 생으로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세요. 시금치는 어느 마트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 꾸준히 드시기 좋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니 시금치를 일주일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어 보세요. 한 가지 음식에 기대기보다 시금치를 다른 음식과 함께 골고루 드세요. 정리하면 시금치는 긴장한 근육을 풀어주는 마그네슘 채소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입니다. 오메가3는 근육 주변의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뭉친 부위의 염증이 가라앉으면 뻐근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어의 좋은 지방은 조직을 유연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양질의 단백질도 들어있어 지친 근육 회복에 보탬이 됩니다. 비타민 D도 들어있어 뼈와 근육 건강에 좋습니다. 드실 때는 튀기지 말고 굽거나 찌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손바닥만한 크기면 충분합니다. 소금을 많이 뿌리면 붓기가 생기니 담백하게 드세요. 레몬이나 채소를 곁들이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연어가 부담되면 고등어나 삼치로 바꿔도 됩니다. 통조림은 기름을 따라 내고 드시길 권합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은 생선 양을 의사와 상의하세요. 연어의 아스타잔틴은 근육세포를 보호합니다. 구울 때 종이 오일을 쓰면 뒷정리가 편합니다. 채소와 함께 구우면 균형 잡힌 한 끼가 됩니다. 훈제 연어는 소금이 많으니 가끔만 드세요. 냉동 연어도 영양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레몬을 곁들이면 비린내가 줄어듭니다. 올리브유를 살짝 쓰면 흡수에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을 목표로 드셔보세요. 연어는 어느 마트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 꾸준히 드시기 좋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니 연어를 일주일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어보세요. 한 가지 음식에 기대기보다 연어를 다른 음식과 함께 골고루 드세요. 정리하면 연어는 근육 염증을 달래는 오메가3 생선입니다. 네 번째 음식은 부드러운 두부입니다. 두부에는 칼슘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칼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는 미네랄입니다. 단백질은 지친 근섬유가 회복되는 재료가 됩니다. 즉, 근육을 움직이고 회복하는 데 두루 도움을 줍니다. 두부는 아주 부드러워 소화가 잘 됩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에 넣거나 데쳐서 양념장에 드셔도 좋습니다. 기름에 부치기보다 데치거나 찌는 것이 건강합니다. 고기가 부담될 때 두부로 단백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매 끼니 단백질을 조금씩 나눠 드시는데 좋습니다. 짠 양념장보다 싱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가 질리면 콩이나 달걀로도 단백질을 챙길 수 있습니다. 두부에는 근육에 좋은 단백질이 가득합니다. 연두부는 부드러워 소화가 잘 됩니다. 된장찌개에 넣으면 든든합니다. 데쳐서 양념장에 드시면 담백합니다. 물기를 빼면 더 고소합니다. 고기 대신 두부로 단백질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매 끼니 조금씩 곁들이기 좋습니다. 짠 양념보다 싱겁게 드세요. 두부는 어느 마트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 꾸준히 드시기 좋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니 두부를 일주일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어보세요. 한 가지 음식에 기대기보다 두부를 다른 음식과 함께 골고루 드세요. 정리하면 두부는 근육 수축과 회복을 돕는 부드러운 단백질입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빨갛고 달콤한 체리입니다. 체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근육 피로와 뻐근함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회복을 위해 체리를 즐겨 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체리의 붉은 색소에는 염증을 달래는 성분이 있습니다. 달콤해서 간식이나 디저트로 즐기기 좋습니다. 생체리가 없을 때는 냉동 체리도 괜찮습니다. 다만 당분이 있으니 당뇨가 있으면 양을 조절하세요. 설탕이 많이 든 체리 음료보다 알맹이를 드세요. 요구르트에 넣어 드시면 맛도 좋고 든든합니다. 체리가 없으면 블루베리나 포도로도 항산화 성분을 챙길 수 있습니다. 씨가 있으니 드실 때 조심하세요. 제철에 신선한 것으로 즐기면 더 좋습니다. 체리의 붉은 색소는 근육 염증을 달래줍니다. 냉동 체리는 사철 드시기 편합니다. 요구르트에 넣으면 든든한 간식이 됩니다. 체리 주스는 당이 많으니 알맹이가 낫습니다. 씨가 있으니 드실 때 조심하세요. 블루베리나 포도로 바꿔도 좋습니다. 제철 체리는 맛과 영양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양을 조절하세요. 체리는 어느 마트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 꾸준히 드시기 좋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니 체리를 일주일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어보세요. 한 가지 음식에 기대기보다 체리를 다른 음식과 함께 골고루 드세요. 정리하면 체리는 근육 피로 회복을 돕는 항산화 과일입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몸을 데워주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로 몸의 순환을 돕습니다. 순환이 좋아지면 뭉친 근육이 더 잘 풀립니다. 생강에는 항염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근육 주변 염증을 달래는 데 보탬이 됩니다. 생강차로 따뜻하게 마시면 몸이 데워지고 편안해집니다. 국이나 조림에 넣으면 향도 좋고 소화도 돕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생강차가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꿀을 조금 넣으면 마시기 편합니다. 다만 위가 약하신 분은 빈속에 진하게 드시지 마세요. 생강이 매우면 대추와 함께 끓여 순하게 드세요.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의하세요.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생강차는 몸을 데워 근육을 편하게 합니다. 대추와 함께 끓이면 순하고 달큰합니다. 꿀을 조금 넣으면 마시기 좋습니다. 국이나 조림에 넣으면 향이 좋습니다. 평강으로 만들어 조금씩 드셔도 됩니다. 위가 약하면 빈속에 진하게 드시지 마세요. 혈액약을 드시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따뜻한 생강차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생강은 어느 마트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 꾸준히 드시기 좋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니 생강을 일주일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어 보세요. 한 가지 음식에 기대기보다 생강을 다른 음식과 함께 골고루 드세요. 정리하면 생강은 순환과 근육 이완을 돕는 따뜻한 음식입니다. 일곱 번째 음식은 어디서나 구하기 쉬운 달걀입니다.
달걀은 양질의 단백질이 가득한 음식입니다. 지친 근섬유가 회복되려면 단백질이 재료로 필요합니다. 달걀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들이 근육 회복의 벽돌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도 소량 들어 있어 뼈와 근육에 좋습니다. 삶거나 찜으로 기름 없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한두 개면 시니어에게 부담 없는 양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은 개수를 의사와 상의하세요.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로 단백질을 손쉽게 챙기세요. 채소와 달걀찜을 하면 소화도 편하고 부드럽습니다. 단백질은 매 끼니 나눠 드시는 것이 흡수에 좋습니다. 달걀이 질리면 두부나 닭가슴살로 바꿔도 됩니다. 달걀은 근육 회복에 좋은 단백질원입니다. 국이나 죽에 풀면 부드럽게 드십니다. 완숙이 소화에 조금 더 편합니다. 채소와 부치면 반찬이 됩니다. 삶아두면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메추리알로 바꿔도 됩니다. 소금 없이 드시면 짠기 걱정이 덜합니다. 매 끼니 나눠 드세요. 달걀은 어느 마트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 꾸준히 드시기 좋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니 달걀을 일주일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어 보세요. 한 가지 음식에 기대기보다 달걀을 다른 음식과 함께 골고루 드세요. 정리하면 달걀은 지친 근육 회복의 기본 재료를 채워줍니다. 마지막은 모든 것의 기본, 물입니다. 근육은 물이 충분해야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경직되고 뭉칩니다. 충분한 수분은 근육 뭉침을 줄이는 기본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잘 못 느껴 탈수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조금씩 드세요.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를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벌컥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드세요. 아침에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커피나 녹차는 물을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국물로 수분을 채울 때는 짜지 않게 드세요. 심장이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 물량을 의사와 상의하세요. 물병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면 자주 마시게 됩니다. 국물도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보리차로 마시면 물이 덜 부담스럽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속에 편합니다. 소변색이 진하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외출할 때 물병을 챙기세요. 찬물을 급히 마시면 근육이 놀랄 수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 과한 물은 조절하세요. 하루 목표량을 정해두면 챙기기 쉽습니다. 물론 어느 마트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 꾸준히 드시기 좋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니 물을 일주일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어보세요. 한 가지 음식에 기대기보다 물을 다른 음식과 함께 골고루 드세요. 정리하면 물은 근육을 부드럽게 지키는 가장 기본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뭉친 등의 좋은 음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음식들을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나와 시금치처럼 마그네슘과 칼륨이 든 음식을 매일 조금씩 챙기세요.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은 일주일에 두세 번 구이나 조림으로 드세요. 달걀과 두부로 단백질을 매 끼니 조금씩 나눠 채워주세요. 생강차나 따뜻한 국물은 몸을 데우며 근육 긴장을 푸는 데 좋습니다. 물은 하루 6잔에서 8잔을 목표로 조금씩 자주 드세요. 무엇보다 한두 가지만 챙기기보다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은 붓기와 염증을 키우니 줄여주세요. 따뜻한 음식으로 몸을 데우면 근육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 이 중 하나를 더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 양쪽 어깨를 크게 뒤로 돌려주세요. 견갑골을 모았다 펴는 동작을 자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뭉친 등 근육이 시원하게 풀립니다. 두 번째, 바른 자세로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을 펴고 턱을 살짝 당겨 보세요. 등이 굽지 않게 앉으면 근육의 긴장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뭉친 부위에 따뜻한 찜질을 해주세요. 따뜻한 찜질은 혈액순환을 돌게 합니다. 순환이 돌면 뭉침이 풀리고 통증이 누그러집니다. 네 번째, 베개 높이를 잘 맞추세요. 옆으로 주무실 때 어깨가 눌리지 않게 조정하세요. 편한 자세로 자면 아침에 등이 덜 뻐근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통증이 팔로 뻗치거나 2주 이상 계속되면 참지 마세요. 반드시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세요. 음식과 운동은 치료를 돕는 보조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등과 견갑골 사이 통증은 근육이 오래 긴장하고 굳어 생깁니다. 그래서 관리의 핵심은 근육을 풀고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첫째, 바나나는 근육 뭉침을 푸는 칼륨과 마그네슘을 줍니다. 둘째, 시금치는 긴장한 근육을 풀어주는 마그네슘 채소입니다. 셋째, 연어는 오메가살로 근육 염증을 달랩니다. 넷째, 두부는 근육 수축과 회복을 함께 돕습니다. 다섯째, 체리는 근육 피로 회복을 돕는 항산화 과일입니다. 여섯째, 생강은 순환과 근육 이완을 돕는 따뜻한 음식입니다. 일곱째, 달걀은 지친 근육 회복의 재료를 채워줍니다. 여덟째, 물은 근육을 부드럽게 지키는 기본입니다. 여기에 어깨 돌리기, 바른 자세, 따뜻한 찜질을 더해주세요. 그리고 통증이 팔로 뻗치거나 오래가면 꼭 병원을 찾으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뭉친 등을 한결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음식 중 하나라도 밥상에 더해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등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또 다른 부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또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